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금일 스포츠 분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홈팀 헝가리는 3-4-3 전형으로 안정된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바르가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탁월하고 소보슬라이는 정교한 전진 패스로 공격 리듬을 조율합니다. 셰페르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파고드는 침투로 바르가에게 찬스를 만들어내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팀의 핵심 무기입니다. 중원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율도 높아 경기 주도권을 잡는 힘이 있습니다. 원정팀 아르메니아는 4-3-2-1 전형으로 수비를 두텁게 세우지만 압박이 무너질 때 전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세비키안과 샤고연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해 후반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장거리 원정의 피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헝가리는 셰페르의 침투와 소보슬라이의 패스 조율, 그리고 바르가의 결정력으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낮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헝가리의 빠른 전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 지배력과 세트피스 위력, 그리고 체력 밸런스 면에서 헝가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이점까지 더해져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노르웨이는 4-3-3 전형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는 팀입니다. 홀란드는 폭발적인 침투와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공중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정교한 전진, 패스로 공격 리듬을 이끌고 슈엘데르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빠른 전개를 돕습니다.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밀어넣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자주 보여줍니다. 원정팀 이스라엘은 3-4-3 전형으로 중원 점유를 노리지만 압박 대응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바다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나 강한 압박에 막히면 활동 반경이 줄고 간델만 역시 전방으로의 연결 과정에서 쉽게 끊깁니다. 페레츠는 박스 근처에서 존재감이 있으나 전진 패스가 차단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 원정은 북유럽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체력 소모와 시차 적응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노르웨이의 홀란드의 폭발적인 마무리와 웨데가르드의 정밀한 패스, 슈엘데르프의 측면, 침투로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체력 부담과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노르웨이의 압박 강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피지컬, 체력 밸런스 모두에서 노르웨이가 한 단계 위이며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주도권은 확실히 노르웨이 쪽에 있습니다. 홈팀 아랍에미리트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경질 이후 전술이 유연해졌고 공격 전환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카이우 카네두가 중원에서 연계와 침투 패스를 조율하며 중심을 잡고 수아일과 알카사니는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이후 직선적인 전환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원정팀 오만은 5-4-1 전형으로 박스 안을 두텁게 지키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알-사브이와 알-아라임은 제공권에는 강하나 빠른 공격수들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며 전환 속도전에서 약점을 드러냅니다. 다음안이 빌드업의 중심을 맡지만 압박이 강할 때 전진 패스가 막혀 공격 흐름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카이우 카네두의 패스 조율과 수아일 알가사니의 빠른 침투로 오만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직접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만은 수비 블록을 유지하겠지만 빌드업이 느리고 압박 탈출 능력이 부족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전망입니다.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와 전환 속도 면에서 UAE가 확실히 앞서 있으며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에스토니아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라인 유지에서 불안함을 보입니다. 사피넨이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로 활로를 열지만 결정력에 기복이 있고 카이트는 활동량은 많으나 압박을 받을 때 전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포백 라인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뒷공간 노출이 잦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원정팀 이탈리아는 3-5-1-1 전형으로 중원 점유율을 높이며 토날리와 라스파도리가 경기 리듬을 조율합니다. 토날리는 메잘라 움직임으로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며 레테기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공급합니다. 라스파도리는 빠른 연계와 유연한 움직임으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공격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대각선 침투와 레테기의 타이밍 좋은 움직임으로 에스토니아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방 압박으로 맞서겠지만 중원 퀄리티와 뒷공간 커버, 능력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전술 완성도, 점유율 운영, 그리고 개인 기량 면에서 모두 이탈리아가 우세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홈팀 포르투갈은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탄탄한 밸런스와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결정력의 중심으로 박스 안 움직임과 공중볼 장악력에서 위협적입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측면에서 커신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좌우 스윙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합니다. 특히 브루노의 패스 전환으로 생긴 공간을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공략하면서 자연스럽게 득점 루트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원정팀 아일랜드는 4-4-2 형태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측면 전환 대응이 약합니다. 콜린스가 수비 라인을 지탱하고 브래디가 롱패스로 간헐적인 전진을 시도하지만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미드필드 간격이 좁아질 때 포르투갈의 빠른 스윙 패스와 측면, 침투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정교한 스윙 패스와 콘세이상의 폭발적인 돌파를 통해 아일랜드의 수비 블록을 계속 압박할 전망입니다. 호날두의 결정력과 중원의 안정된 커버 밸런스를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일찍부터 포르투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일랜드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빠른 템포 전환과 공간 커버에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세르비아는 3-1-4-2 전형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유지하며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고 테르디치는 측면 돌파로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볼순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탈압박 속도가 떨어져 전개가 막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높지만 공격 루트가 미트로비치와 테르디치 중심으로 단조로운 편입니다. 원정팀 알바니아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브로야와 아사니의 빠른 템포 공격에 의존합니다. 브로야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활용해 박스 안 침투를 노리고 아사니는 2대1 패스를 통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듭니다. 바이라미가 중원에서 볼 배급을 조율하지만 템포 유지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잦아 전개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단순해 상대 수비가 정리되면 돌파 루트가 쉽게 차단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테르지치의 돌파와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겠지만 루키치가 압박에 흔들릴 경우 전개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브로야 아사니의 빠른 연계로 대응하겠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세르비아의 수비 조직을 흔들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고 공격 완성도가 높지 않아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불가리아는 4-2-3-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수비 지원을 병행하지만 압박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크라이프는 전개 속도가 느려 압박 회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페트코프는 측면에서 폭을 넓혀주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잦은 편입니다. 포백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응 타이밍이 불안정해 순간적으로 라인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정팀 튀르키예는 4-2-3-1 전형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공격 템포가 빠르고 유연합니다. 이을디즈와 글로는 대각선 침투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그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아크틸콜르는 타이밍 좋은 침투로 문전 마무리를 담당하며 풀백들도 오버래핑으로 공격의 가담의 세컨드 볼을 이어갑니다. 튀르키예는 점유율 기반 전술이지만 필요할 때 직선적인 전환 패스로 빠르게 수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을디즈와 글러의 대각선 움직임으로 불가리아의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연계와 아크틸콜르의 침투가 맞물리면 불가리아 포백의 커버 타이밍이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반면 불가리아는 중원 압박 대응력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이며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공격 템포, 전술적 유연성, 개인기 모두에서 튀르키예가 우위에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